네,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아주 활기차게 이끌어주실 세 분 중에 한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깜찍이 성금 씨. 네, 웃긴 엄마와 함께 사는 저희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저는 아직 준마렐라가 아닙니다. 언제쯤 저도 준마렐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창업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이라도 많이 벌자 했는데 이 창업할 돈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준마렐라 랭킹요, 개그우먼 서성금 인사드릴게요. 맞습니다. 오, 네. 코평수가 아침부터. 돼요, 이거 돼요? 전 안 할래요. 자, 성금 씨는 네. 네. 음주와 흡연 거리가 좀 먼 얘기죠? 아, 그럼요. 저는 거리가 그럼 언제부터 식탐이 그렇게 생겼어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모유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떠세요? 청소년들 음주와 흡연 요새 네. 많잖아요. 네.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요. 그렇죠, 선배죠. 또 아. 청소년들에게는. 글쎄요, 진짜 부모님들의 관심이 또 이렇게 좀 더 기울어지면 아이들이 오히려 사랑이 부족하니까 맞아요. 담배와 음주에 또 빠져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금 씨는요, 네. 아이 낳으면 정말 사랑으로 잘 키우실 것 그래요. 같아요. 많이 먹이면서. 자, 그리고 또 한 분 소개해드릴게요. 네. 여성 창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맡아주실 류구는 창업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끝인가요? 기자님?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창업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여성분들이 목적지만 찍어주시면은 제가 구석구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든든합니다. 지금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약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기자님은 언제부터 음주와 흡연에 손을 대셨나요? 이거 대회비인데요. 네네. 저는 아직도 음주는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담배는 대학교? 음주 안 하시는구나. 바른 생활을 하시네요. 다른 걸 해요. 예. 네, 더 이상은 묻지 않는 걸로. 그렇죠. 예. 아주 재미없는 남자라는 거 한번 알았습니다. 자, 네. 오늘 또 뉴페이스가 등장을 네. 하셨습니다. 여성 창업의 품격을 보여주실 조현복 소장 자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준메달레 여자들의 도전을 도와줄 현장 전문가 조현복이라고 합니다. 네. 준마렐라입니다. 네, 준마렐라. 네, 오늘 그렇습니다. 아까 연습을 잘하셨는데 약간 긴장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네. 소장님께서는 음주와 흡연 언제부터 손대셨나요? 저는 20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담배는 한 10년 정도 폈는데요. 네. 그리고 10년 담배를 끊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다들 살짝 거짓말을 조금씩 그렇죠. 뭐. 오차 범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끊었어요. 솔직하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네네. 오늘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이제 여자에게 적합한 창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두피와 모발 권력 창업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피 창업은 최근에 이제 비만 클리닉, 비만 관리 사업과 함께 네. 고소득, 고수익 사업으로 손꼽혔는데요. 네네. 그래서 너도나도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이 탈모에서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는 모발 관리업으로 업종이 좀 이렇게 전환된 케이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예. 전환됐다기보다는 사실은 진화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머리가 빠지면은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관리, 예방 이런 차원으로 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 전문적인 기기를 이용해서 관리받는 그런 서비스업이 두피 케어 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사실 요즘에 제 주변을 봐도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들만 해도 모발이 좀 빠진다고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 저희가 알아볼 창업은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머리가 없으신 분들 머리 심고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발 그쵸. 맞춰주고. 근데 예. 그것이 아니라 예. 미리미리 예방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두피 마사지도 따닥따닥 예. 해주시고, 이런 쪽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볼 텐데. 그래요. 이게, 예방도 하고 또 관리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전 비슷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얼마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두피나 모발 관리를 필요로 하는지 수요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네. 어떤가요? 네. 예, 전국에 20개 이상 남녀 대상으로 조사를 보면요. 탈모를 고민하는 사람 약 800만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800만. 그리고 여성이 절반이고요.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한 1000만 명 정도 추산된다고 하네요. 특히 주목해야 될 거는 예전에는 그 중년층이 굉장히 좀 타겟이었는데 현재 시장은 한 80% 이상이 20, 30층이 주요 타겟이라고 합니다. 네, 와. 그렇군요.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800만. 네. 네. 아니, 이렇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자,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예. 탈모.
그냥 저는 가을이나 이럴 때 되면 지금이죠. 요즘에 좀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탈모의 고민까지는 아니고? 그쵸, 뭐 그렇게 심각하게는 아니고. 아닌데. 우리 기자님. 저는 네. 탈모는 아니고 새치. 새치. 예, 새치가 새치가 있어서 많으시네요. 좀 고민이 많은데요. 염색을 좀 하다가 지금은 좀 안 좋은 것 자연스럽고 같아서. 좋아요, 보기. 예. 나이도 있어 보이고 실제로 어린데. 나이 들어 보이고 좋습니다. 자, 네. 소장님은 머리 숱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예, 예, 좀 고민 안 하실 것 같고. 뭐 밤에 좀 야한 생각을 많이 해서 머리가 잘 자란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요런 스타일이시구나. 네. 자꾸 요런 스타일이. 깜짝깜짝 놀라게 되네요. 네. 성공 씨도 많고 예. 수. 네, 저도 전혀. 많은데요. 저는 그게 있어요. 네. 습관성 원형 탈모증. 아이고.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요. 습관적으로 한 부분에 원형 탈모증이 생기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케어도 받고 했는데 이게 동네에 이런 게 창업돼서 딱 있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내 두피를 위해서 마사지도 받고.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 없잖아요, 지금. 네.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이 그냥 샵을. 미용실에서 네. 머리 감겨줄 때 이렇게 마사지 네, 좀 그거 해주는 봤어요. 그 맞아요. 정도만 있는 줄 알았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주변에 샵이 없다. 야, 요거 괜찮습니다. 오늘 그냥 그렇죠, 아주 기대됩니다, 그냥. 남자분도 우리가 탈모에 이렇게 민감하긴 합니다. 저 같은 네. 경우는 사실은 숱이 너무 많아갖고요. 네. 좀 빠졌으면 하는 바람. 이것도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빠졌으면 하는 바람이 망언입니다, 있었는데 망언. 네. 어느 순간 조금씩 빠지는 게 이제는 보통 사람 적당한 머리 숱이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더 가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예.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탈모하면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그렇죠, 갖지 그렇죠. 않나요? 어떤가요? 예, 이제 남성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데요. 네.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남성분들이? 남성분들이 네네. 관심을 많이 받는데요. 예, 그럼 저희가 또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님 어떠세요? 아무래도 여성분보다는 남성분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요새는 그쵸. 또 그렇지 않고 또 여성분들 또한 예. 아이를 낳은 다음에 굉장히 머리도 맞아요. 많이 빠지시고 네. 그래갖고 굉장히 많은 일들 고민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탈모인들만 예전에는 이게 탈모인들만 머리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요즘 또 일반 사람들이 많이 머리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업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네. 탈모는 유전적으로 이제 남자들한테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그렇지 않은 대상도 20, 30대 그 젊은 층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까 성금 씨가 말했던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탈모의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유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좀 치유하는 차원에서 관리업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럼 분위기 좋은 인테리어 된 곳에 가서 샴푸도 이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샴푸도 받고 마사지도 받는 게 이제 아주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그래서 제가 네네. 랭킹을 준비했는데요. 네. 아주 어떤 랭킹인가요? 속 시원한 랭킹입니다. 그래요? 800만에 육박한다는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내주신 랭킹인데요. 네. 내가 탈모가 걱정되는 이유. 이거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탈모가 네. 걱정되는 이유. 탈모가 서진 씨는 걱정되는 이유. 탈모가 됐다 혹은 네. 탈모가 될까 걱정되는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사실 여자에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CG 되나요? 저희가 생방송만 아니었으면 CG 한번 아니, 했을 텐데. 괜찮습니다. 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사실 여자들에게 이 머리빨이라고 하잖아요. 머리빨 그렇죠. 맞아요. 중요합니다. 예, 특히나 또 긴 생머리를 고수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예, 그런 분들에게 이 머리카락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요 머리빨. 네. 가장 마음 아픈 게요 우리 준마렐라님들 그 아이 출산하시고 난 후에 네. 탈모가 진행되시는 분들 맞아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람 불면 머릿속이 시원할 정도로 예,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그나마 이제 임신했다 출산 후에는 다시 머리카락이 나기는 난데요. 이제 그래요? 근데 남자분 같은 경우에 소개팅 같은 거 많이 남자들은요. 하시잖아요. 정년기. 남자들은 예. 제가 볼 때 거의 다 하나입니다. 뭔가요? 스타일이 일단 안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남자야말로 진정한 머리빨입니다. 여자 머리 길러서 이렇게 넘기기라도 하면 되지. 남자는 그거 안 되고요. 짧으니까요. 그리고 또 동네에 목욕탕 가시면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네. 옆머리 이렇게 기르셔갖고 이렇게 넘기시는 간혹 계시는데 딱 보면은 좀 되게 관리를 소중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머리가 없으면 나이가 훨씬 들어 보여요. 맞아요. 특히나 머리 없으면 네. 별명도 많이 생겨요. 뭐 주변 머리 없다, 수갈 머리 없다 맞아요. 해갖고 놀림의 대상이 되고. 정말 그래요. 저희가 예. 근데 뭐 지금 뭐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쟤는 뭐 머리 없는 사람이 속도 보면서 이렇게 뭐 하는 거 아니야 하시지만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런 랭킹도 준비하고 맞아요. 이런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 미리미리 좀 관리하시면 좋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자, 저희 질문이 랭킹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다들
다들 같은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탈모가 걱정되는 이유 랭킹 4위는요. 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질까 스트레스. 맞아요. 모든 맞아요. 스트레스는 근원입니다. 그렇죠. 만병의 근원이죠. 네. 네. 본인을 이렇게 제 가리키시는. 이름이 근원이지 않습니까? 아, 류근원 기자님. 네네네. 맞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하는데 사실 뭐 그게 마음대로 되진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죠. 또 바로 그런 게 피부 또는 두피, 모발로. 맞아요. 아니, 이어지는 거죠. 맞아요. 예전에는 네네. 스트레스 하면은, 나 스트레스 받아서 살쪄. 이것만 고민했는데, 요즘에는 또, 나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도 빠지고 살도 쪄. 막 이러면, 얼마나 두 배로 고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머리까지 빠지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네, 그래서 더 살찌고 더 빠진다. 빠지고. 더 빠지고. 그래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네. 어쨌든 스트레스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여유롭게 네. 해주고 스트레스 안 받는 생활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알아봤고요. 3위는요, 출산 후 빠진 머리칼이 복구가 안 돼서, 복구가 안 될 수도 있네요? 이거 서진 씨가 했던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머리가 정말 많이 빠진다고요. 머리카락이 네, 네, 네. 많이 빠지는데 그 후에 이제 삐죽삐죽 다시 난다고는 하는데 그게 또 안 될까봐 약간 불안해하기도 하더라고요. 친구들 보니까. 예. 그렇죠. 이게 머리가 이렇게 머리를 감고 나서 한 움큼씩 머리가 빠지면 여성분들이 임신 후에 우울증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머리까지 이렇게 빠지면 더 심한 우울증으로 다가올까 좀 걱정이 되긴 네. 합니다. 그럴 때 또 이런 케어샵에 그렇죠. 가주는 좀 미리미리 것도 관리를 받으시면 도움이 좋을 될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자, 2위입니다. 네. 2위는요, 여성에게 머리빨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니까. 이거 뭐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한 얘기죠. 네, 네, 머리빨. 중요합니다. 머리빨, 그렇죠. 네. 왜요? 머리빨. 저는 머리 짧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네. 저를 자꾸 쳐다보세요. 아니요. 서진 씨 머리 네. 이렇게 안 하시면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고. 누가요? 서진 씨가요. 누가요? 알겠습니다. 성금치를 바꾸겠습니다. 네. 네, 대망의 1위 보도록 할게요. 네네. 대망의 1위는요, 대머리는 유전! 집안에 대머리가 있어서, 아빠가 대머리예요. 이거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 네. 많아요. 네. 제 친구들 또한 그렇고요. 네. 저희 작은 아버님이 대머리세요. 어. 저희 작은 아버님이 좀 없으신데 우리 그래서 작은 집 형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게 한 대 걸러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럼 조카가 좀 걱정을 해야겠네요. 근데요, 또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동생이 지금 나이가 28인데요. 할아버님도 대머리시고요. 네. 아버님도 대머리시고요. 이 친구도 대머리예요. 그래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오. 네, 그래서 가발 쓰면은 정말 얼굴에 빛이 나는데, 가발을 안 쓰면 머리에 빛이 나요. 우리 뭐 네. 아시잖아요. 이덕화 선생님이나 네. 그렇죠. 서른도 아저씨 예. 보면은 심하시더라고요. 우리 소장님 주변에 머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좀 보셨나요? 예, 그 친구들이 거의 다 뭐 이제 포기하고 살죠. 포기하고 사는데 주변에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좀 관리를 많이 좀 하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탈모가 걱정되는 이유 랭킹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네네네.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어떤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있고 또 맞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두피 모발 관리업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가 좀 궁금해요, 소장님. 네네네. 예. 모발 관리업은 말 그대로 개인 모발 특성의 단계별로 이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입니다. 네. 그리고 고객의 모발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는 게 큰 목적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탈모 원인을 전반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두피 내 이제 혈관인데요. 네. 혈관이 잘 돌아가게 하고 그다음에 세포 분열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의학적인 얘기인데요. 좀 그런 관리에 제일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이나 그런 걸 통해서 모근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어떤 일이 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이야기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네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발 관리업은 모발을 관리하고 예방해주는 업이니까 이 그쵸. 창업 전까지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꼭 소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가요? 글쎄 이게 이제 필수적으로 따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네네. 전문적으로 그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발이나 두피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더라도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품 사용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프로그램, 기기 사용 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마사지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예. 필요하기 때문에 피부관리사나 뭐 두발관리사 자격증을 따놓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지금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이게 정말 창업하면 대박 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차린다면은 이제 가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대입을 해서 생각을 이제 듣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좀 어느 정도 마련했고요. 그리고 자격증 따기 위해서 수업도 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소장님. 예. 어디다가 차려야 돈이 좀 될까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네. 우리 주변에 이것 때문에 머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놓고 고민하시지 않거든요. 혼자 속을 끙끙 앓고 네. 계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을 찾아갈 수도 없고요.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증권가나 오피스에 이제 입점하면 좋은데요. 네네. 일단은 좀 미용실이 많은 곳에 좀 입점을 하는 게 미용실이요? 제일 접근하기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좀 뭐 커피 전문점이나 뭐 일반 외식업 같이 눈에 잘 띄는 데보다는 2층, 3층 잘안 보이는데. 권리금이나 보증금이 좀 약간 저렴한데 위치하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오. 맞아요. 네. 제가 예전에 어떤 지인에게 이 모발, 그러니까 머리가 날 수 있는 샴푸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네. 그걸 받았는데 저는 뭐 사실 필요가 없었으니까 네. 그걸 갖고 있다고 주변 몇 명한테 그런 게 있는데 했더니 저희 집까지 오셨어요. 수원에서. 수원에서 그 한 걸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800만이라는 숫자가 5천만 인구 중에 800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사실.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입지 조건이 이제 다른 창업과는 조금 달라요. 이게 좀 그렇죠. 특화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눈에 잘 띄는 것보다는 2층, 3층이 더 이제 좋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이 미용실 안에 들어가 있는 쇼핑숍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어떨까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예, 쇼핑숍 괜찮습니다. 어느 창업이든 쇼핑숍 프로그램은 좋은데 왜냐면은 가격이 좀 창업 비용이 싸지고 그다음에 또 병원 이런데 만약에 모발 관리샵이 들어가 있으면 전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쇼핑숍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실뿐만이 아니라 이제 병원에 네. 병원, 들어가는 그렇죠. 것도 병원이 전 더 괜찮을 것 같네요. 피부과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병원에서만 허락해 준다면 그게 가능하고요. 허락해준다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헬스클럽도 괜찮고요. 뭐 호텔 같은 곳 이런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갔다가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렇죠, 곳에 그렇죠. 샵앤샵의 형태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만약 예를 들어서 머리를 심는다든지, 네. 뭐 예를 들어 가발을 맞춘다든지 이런 것은 좀 외져도 될 것 같아요. 좀 안 보이는 곳이면 오히려 좀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머리 두피 그냥 관리 차원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뭐 3층, 4층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곳으로는 좀 안 가도 되고 좀 대로변에 덜찍하게 좀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약간 3, 4층이나 이런 데 임대료가 좀 저렴한 곳을 좀 임대료가 추천을 저렴한- 해주셨어요. 예. 그렇다면 창업 비용 정도는 어느 정도 될까? 임대료를 제외하고. 창업 비용은 이제 기물이나 기기 네.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초기 이제 홍보비를 포함해서 3천에서 한 5천 정도 좀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점포를 구할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특수하게 이제 권리금이나 좀 보증 관련된 게 있어서 점포 비용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의 그러니까 창업 비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점포를 제외하고 3천에서 5천. 네. 그렇다면 거기 이제 뭐 인테리어 포함인가요? 3천에서 인테리어 약간 포함. 인테리어 해서. 포함해서 예. 3천, 5천. 창업 비용이 생각보다는 이제 생각보다는 저렴합니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여성분들, 특히 주말렐라 분들이 도전하시기에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자격증 따고요. 예. 소장님의 추천으로 아주 좋은 입지 조건에 아주 대단지 아파트 내에 그 점포를 하나 제가 딱 들어갔어요. 네. 근데 또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약품이나 기계 같은 거 그런 걸 또 잘 들여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고민이 또 있는데 요 부분은 제가 기자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함부로 택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모발 치료라는 게 네. 사실은 아직까지 현재 이게 반드시 머리가 나게 한다라는 검증된 약은 사실은 없습니다. 효과가 있는 약들은 많이 있는데 뭐 100% 이게 치료약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더 큰 건데 그런 만큼 시술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손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완벽하게 치료되지 않는다. 근데 과장해서 하게 되면은 또 손님도 오해받을 수 있죠. 아,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걸 한다고 무조건 머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네, 머리가 예방하는 예방할 수 차원이죠. 있다는 걸 분명 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그렇죠. 흉터 치료를 하러 가면요. 이런 거 있습니다. 이 흉터 100% 없어집니다. 라고 하면 사기죠. 그렇죠. 네. 하지만 덜 보입니다라는 말을 하면 저의 또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그렇죠. 그렇죠. 뭐 예.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머리도 100% 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큰일 덜 날것 같습니다. 빠집니다. 네. 그렇죠. 좀 미리미리 좀 빠지지 않는 걸 좀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창업 비용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요. 선생님? 이게 가발처럼 비싸고 고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관리 차원이니까 그렇게 가격대도 좀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용료 관련된 게 책정돼서요. 네네. 그거랑 포함한 이용료랑 그다음에 그 기타 모바일 관련된 뭐 약품이랑 그런 걸 판매를 통해서 한 달에 수익이 한 350에서 600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이게 이 한번 관리받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나 하는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평균 한 2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그 정도.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발 마사지 이런 거 받으러 가고 막 그쵸. 이러잖아요. 네일샵 이런 네일샵 하잖아요. 이런 네. 것도 가는 것처럼 2만 원, 3만 원에 뭐 1시간 동안 마사지를 해주고 뭐 2시간 동안 해주고 그러면 할 만하네. 그렇죠. 또 저는 이발하러 가면요. 예. 머리 자르러 가면 그 마사지 해주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머리 감겨줄 때. 나 그거 한 3시간 하고 싶어요. 나 그게 너무 시원하거든요. 네. 네. 또 이게 두피이다 보니까 뭐 1시간만 관리를 받아도 우리가 그렇죠. 뭐 내일 관리 받은 것 이상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그렇습니다. 충분히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업종은 이 자기만의 어떤 마케팅 전략도 분명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 두피나 이런 쪽을 홍보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고객 관리 부분도 그렇고 좀 자기만의 무엇인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기자님?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창업하면 항상 마케팅이 중요한데요. 이 두발 관리 쪽은 마케팅보다 고객 관리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서비스 사업이다 보니까 그 고객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고객 불만 보상제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두피 관련 지금 우리가 샵을 딱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 준마렐라님들이 창업하실 때 좀 이용하실 때 좀 괜찮으실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네.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하기에 좀 적합한 네, 적합한지. 그런 창업인가에 대해서 네. 한번 더 우리 어떻게 성금 씨가 생각하세요? 꼼꼼하게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십니다. 네. 네. 시장에서 남성보단 여성들이 더 좋고요. 네. 남자 손님이 와도 여성이 머리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잠이 살살 올 정도로 좋아요. 여성들이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좀 그렇군요. 우리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미용실만 가봐도 압니다. 그쵸, 사실 섬세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손길이 예. 섬세하시고 남성분들이 하면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두피 머리가 빠져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시원함은 적이거든요. 오. 부드러운 섬세함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손 스냅 이런 거 스냅 보이시나요? 또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두피 모바일 관리업 창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소장님과 기자님께 한마디씩 그 창업을 꿈꾸는 분들께 좀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다면. 예, 그 창업에는 그 사전 관리, 사후 관리라고 있는데요. 사전 관리에 이제 창업을 어떻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잘 만드시는데 사후 관리 부분에서 어떤 아까 전에 그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원 관리 쪽에 그 준마렐라의 어떤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유 기자께서도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이 두발 사업은 그 비아그라 사업 시장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비아그라사. 네, 네, 어차피 비교가 좀 그런데 어쨌든 아니 좋습니다. 남성들이 이 이해가 쉽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나 호르몬이 네네네. 이 성적인 호르몬이 두발하고도 그러니까 탈모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비아그라 시장보다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전문적으로 차별화해 놓으면 떼돈을 벌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그렇죠, 큰 분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볼만 할 것 우리 같죠? 또 우리 주마렐라 분들이 예. 시청하고 계신 주마렐라 분들이 도전해보기에 정말 적당한 그리고 또 창업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만큼 많은 수익이 또 생겼습니다. 네. 그랬다고 또 자격증 없이 무턱대고 덤비시는 건 반대하고요. 그럼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좀 공부도 하시고 자격증도 좀 소지하시고 네. 이런 거 한번 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두피 모바일 관리업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매번 참 알아보지만 창업, 우리가 많이 분야가 좀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네. 찾아보면 이렇게 틈새 시장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준마렐라 분들이 도전하셔서 모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